저녁계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여성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했던 임신과 출산, 보육 문제를 나라와 사회가 같이 분담하겠다는 명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에만 해도 남성과 비슷하지만 출산,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크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출산이나 어린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여성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손실은 1인당 생애 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단 돈만의 문제입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기혼 여성의 거의 절반은 일을 그만두는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부 대안 발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허와 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바리스타 유지혜 씨는 4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결국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 돌볼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직은 많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감각을 많이 지금 잃었던 걸 많이 지금 천천히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은 971만 3천 명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406만 3천 명인데요. 이 가운데 20.1%가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결혼이 45.9%로 가장 많았고요. 육아 29.2%, 임신 21.2%로 대부분이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 15개월을 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축근무를 활용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축근무 급여를 올리고 근무 기간도 2배 늘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고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여도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하루에 서너 시간 또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하면 됩니다. 단축근무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일하는 부모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는 날 저녁에 뉴스피드. 오늘은 이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지금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나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여성노동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데요. 임신, 출산, 영유아, 초중고 등 자녀들의 성장에 맞춘 여성의 생애 주기별 일자리 지원 대책, 참 이름이 깁니다. 예. 나지현 위원장께서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성의 생애 주기라는 걸 오로지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에만 맞췄다는 게 사실 조금 씁쓸하긴 하고요. 그렇죠. 경력 단절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 나온 대안 자체가 실제로 비정규직이 많고 고용보험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 노동 그 현실, 예. 현실을 사실은 좀 무시하고 예.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 지원하는 내용이 보니까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많고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예.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육아휴직이나 관련된 것들은 전부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재원을 다 갖다가 쓰겠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 예산 대책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의 마지막 종결이 결국은 시간제로 또 끝나더라고요. 휴직하지 말고 육아하는 동안 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해라라는 거고, 또 그 시간제로 아이를 또 돌봐주겠다 그러고 모든 것의 결론이 시간제로 끝나서 여성계가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자꾸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시간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해서 모든 대안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어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래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달라진 게 많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개 부처가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민했다는 점, 이 점도 점수를 좀 줘야 하고, 또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이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일단 일하는 여성을 지원해야겠다고 고민했다라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정책이긴 한데, 이렇게 대규모의 그 사업장이 아니면 실제로 잘 설치를 안 해서, 잘 안 된,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공단별로 공동으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성의 일자리들이 이제 서비스직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산단별 공동 어린이집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돼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거는 진작부터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의 그 경력 단절 문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대책이 나온 거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 이게 사실 여성 고용 문제의
핵심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성 노동자에게 이 문제 해결이 왜 절실한지 그 실태를 중심으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 실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도를 아무리 만들고 뭐 육아휴직을 돈을 얼마를 주나 이런 걸 아무리 만들어도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은 게 지금 제일 큰 현실이고요. 예. 비정규직 중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했던 사람들, 출산휴가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출산휴가보다 더한 육아휴직이 가능하겠느냐,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 역시 정규직 중심의 어떻게 좀 꿈을 꾸는 어떤 모델, 예. 그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예. 현장이나 이 회사에서 보면 사실은 임신했거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약 만료 내지는 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한 요 몇 년째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현재.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히려 해결을 하는 것이 좀 강력하게 규제해서 예.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더라도 예.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냥 이런 더 늘려줄게요 하는 거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부재한 그런 정부의 그렇죠.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출산휴가도 5명 중 1명밖에는 못 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실 비정규직, 저임금, 그렇죠. 사회보험 배제 이런 구조적인 환경까지 짚어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성계, 특히 여성노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해온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녀 임금 격차가 1위예요. 예. 1위인 이유는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고 예. 비정규직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성은 정규직이 기본이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예. 이렇게 되니까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게 되든 그 작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과연, 직장을 다녀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하고, 또 예. 직장의 환경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를 굉장히 육아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예. 모성을 보호하지 않는 환경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경력 단절을 당연히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자꾸 시간제를 늘리려고 하는데 시간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시간제로 잠깐 근무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냥 경력이 당연히 경력을 세울 겨를도 없이 예. 계속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예, 이게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는 최저임금 제대로 좀 늘리고 예. 일자리 자체를 여성의 일자리는 보조적이고 시간제고 값싼 일자리다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도 그래갖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성 일자리에 훨씬 경력 단절을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이게 정부의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인데 네. 이 시간 선택제 이 말은 네. 좀 생소한데요. 이게 파트타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파트타임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하시다가 예. 시간제가 무슨 정규직이냐 이런 비판을 받자 예. 시간 선택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선택할 수 없는 시간 선택제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시간 불선택제군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임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받아가 한 110만 원 되는데 108만 8천 원이니까 110만 원 되는데 갑자기 한 2시간을 줄여주면 한 80만 원으로 임금이 다운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리고는 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거고, 네.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 이마트 사례에서도 보듯이, 8시간 일하는 사람을 갑자기 뭐 4시간씩 잘라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4시간 일한 다음에 다시 4시간짜리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시간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걸로는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오히려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 여성들을 내모으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 시간 선택제하고 파트타임하고 예.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럼요. 네. 시간 일자리라 할 수 있는 파트타임하고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간 선택제는 별 차이가 없다. 일단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간 선택제가 아직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시간제 교사 얘기했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예. 그 정부가 원래 얘기한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뭐 교사 이런 게 아직 보여진 모습이 일단 없어요. 되게 멋있는 시간제가 보여진 적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제에 좀 집착하면서 육아휴직 갖는 사람들이 육아휴직하지 말고 시간 단축을 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돌봄을 갑자기 6시간짜리가 시간제 돌봄 교사를 막 만들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갑자기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 교사를 새로 뽑고, 예. 돌봄 강사를 뽑고, 그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걸 다 시간제로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개수는 많이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자리를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6시간 일하는 분이 예. 그 다른 직업을 또 가지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근데 임금은 총임금은 너무 낮고, 그럼 예. 이건 그냥 빈곤화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만약 예. 혼자 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보냐면 남자가 주로 벌고 부족한 액수는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해서 벌어라 라는 그런 철학이 깔려 있는 예. 일자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여성의 그 생애 주기가 반드시 임신, 출산, 보육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예. 해야 하고, 예. 남편이 이 주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이걸 전제로 그렇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렇죠. 고용 계획이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정규직 여성이어야 하죠. 예. 비정규직이 아닌. 네. 예, 그런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지금 앞서서 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한 60%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비정규직이라는 범위에도 들지 않는 예. 비공식 부문이라고 하는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간병을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고용이라 그래가지고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뭐 골프장 그 경기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대보험의 그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세한 자영업 하는 사람들, 여성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가 다 그 사실은 여성 노동자이잖아요.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아무 대안이 없어요. 아무 예. 대안이 없고 본인들은 이게 그 비정규직에 대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는데 보니까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재고용을 하면 예. 20만 원씩 돈을 주겠다 사업주한테. 예. 이거 딱 하나 있는데 사업주한테. 그거 20만 원, 예, 20만 원 받겠다고 그걸 하겠어요? 예. 예, 그래갖고 사실은 이거 너무 그냥 발표용. 선거도 앞두고 이제 1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예. 1년 평가 전에 여성 공약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혹시 발표용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저도 좀 기대하고 봤는데 예. 왜냐면 제목은 다 뭐 육아휴직하면 150만 원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예. 이게 뭐죠? 막 이러고 봤는데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제목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육 돌봄 협의체, 이거는 뭡니까? 뭐 보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의체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예.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뭐 예. 보육과 돌봄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예.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문제지. 그걸 뭐 굳이 대책이라고 내세울 거는 못 된다. 예. 정부가 알아서 잘 정리해서 중복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국민이 받게 하면 되지. 네.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는 오히려 무슨 대상 중복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네.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들을 표시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굉장히 긴데 내용이 네. 진짜 너무 없어서 예.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육 대책으로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 내용도 그래서 없고. 유일하게 그래도 있는 게 돌봄을 좀 더 확대한다는 건데 이 네. 돌봄이 예. 제가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 정책이요. 예. 그 대통령이 바뀌거나 선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름의 돌봄 서비스가 계속 나와갖고 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다르고 임금도 다르고 예. 돌보는 대상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예. 오히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예.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4시간 돌보다가 퇴근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있다가 가고 이런 그 이상한 서비스를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많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네. 돌봐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런 이 선거가 할 때마다 아무튼 새로운 이름의 돌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오히려 저는 좀 잘 정리해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정말 일하는 여성을 생각하고 네. 또 그 보육 서비스 일에 종사하는 그 여성도 여성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생각해서 오히려 정리하는 게 맞지. 자꾸 새로운지도 않은 걸 새로운 듯이 만들어내서 예. 혼선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나지연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이번에 나온 여성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 방안. 예. 여성의 실질적이고 질 좋은 고용을 전제로 한 그런 평가로 했을 때 10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핵심이 어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과 그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점에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직장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가 여성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점은 좀 플러스로 보고 근데 자꾸 시간제를 내는 게 또 많이 깎아먹는 마이너스로 봐서 저는 한 20점이요? 20점. 예. 많이 후하게. 후해서 20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라는 나지연 위원장님의 마지막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대책, 그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황우여 대표의 연설은 오늘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가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 단절이 없도록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억제하고 자녀 양육과 일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에 이를 지원하고 여성 인재 양성과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 좋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 시간제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요. 여기서 25살부터 49살까지 대졸 이상 비취업 기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자, 전체 조사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내용 관련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부 홍보 채널인 KTV의 이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 전망센터 권태희 박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대상으로 하셨나요? 네, 기혼 여성이면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없는 여성까지 포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있는 여성 해서 25세부터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초에서 한 3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 조사입니다. 네. 그 많은 대졸 이상 경력 단절 여성들이요. 이 정부 들어서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그 정부의 그 핵심 정책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관심들을 기울였는데요. 실제로 대졸 이상 경력 단절 여성들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일가족 양립제도라든지 또 다른 유형의 그 유연근무제도 같은 형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 일자리 기회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실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부분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이런 문제로 그만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로 육아라든지 뭐 보육이라든지 이 문제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또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것은 이 고용의 질이 낮은 파트타임에 불과하다는 방금 나지연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시죠? 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게 무엇인가? 한겨레 2013년 10월 29일자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 사례에 매우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고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는 전형적인 1.5인 생계 부양자 모델 국가다. 덕분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지연되었고 가사와 육아 책임을 더 부담했던 여성의 경력 개발은 제한됐다. 자녀 양육의 시기가 지난 뒤에도 네덜란드 여성들은 계속 시간제로 일했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졌다 해도 전일제로 환산된 여성의 인력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여성의 복지는 제자리 걸음 상태고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여성의 복지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육아 부담은 그대로고 그래서 결국 여성의 노동권, 인권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오늘 뉴스피드는 여기까지입니다.